안녕하세요. 양신TV 거대 고양이 나은식 수의사입니다. 여러분 바이킹 하면은 뭐가 생각나세요? 롯데월드 바이킹? 저 바이킹 엄청 좋아하는데 롯데월드 요즘에 교복 입고 가는 게 유행이라는데 참 저하고 교복 입고 같이 가실 분, 바이킹 타러 가실 분, 댓글 달아주시면 추첨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제가 왜 처음부터 바이킹 이야기 했냐면 바이킹 하면 생각나는 노르웨이에서 가지고 온 바로 노르웨이 숲 고양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볼까 해요. 바이킹 하면은 노르웨이 하면은 이 추운 날씨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노르웨이 숲 하면은 이 북유럽의 추운 날씨에 적응한 고양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이 바이킹족이 1000년 전에 이 추위를 이겨낼 수 있는 고양이를 데려와서 진화시킨 고양이라는 설이 있어요. 대략적으로 1000년 전부터 진화된 자연 발생적인 고양이라고 추측되고 있죠. 또는 러시아나 터키 쪽에서 좀 털이 긴 애들이 섞여 들어와서 이 북유럽 쪽에서 좀 섞여서 좀 진화했다라는, 발전해 나갔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근데 뭐 노르웨이 고양이 하면은 항상 떼어낼 수 없는 고양이가 바로 저 하면 생각나는 고양이? 어떤 고양이? 메인쿤이죠. 그래서 노르웨이 숲 고양이는 약간 대형 고양이로 분류할 수 있어요. 대형 고양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골격이 크고 덩치가 크고 성장기도 좀 오래 가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체형이 보통 작은 애들은 3.5kg에서 8kg, 큰 애들은 8kg까지 가고요. 보통 생후 1년 되면은 성묘라고 보지만 노르웨이 숲 고양이나 뭐 메인쿤 고양이 같은 대형 고양이의 경우에는 보통 생후 5년까지도 성장을 한다라고까지도 보기도 해요. 근데 이 노르웨이 숲 고양이와 메인쿤은 비슷한 듯 하면서 다른 점이 있다라는 거.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나중에 할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다면 노르웨이 숲은 이런 특징이 있고 메인쿤은 이렇게 다루구나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도 드리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노르웨이 숲은 덩치가 크고 이게 부직포처럼 방수에 탁월한 형태의 털을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 털이 이중모로 돼 있어가지고 속털도 되게 많이 나고 겉털도 되게 풍성하게 자라는 편이어서 좋은 점은 뭐냐면은 빗질을 많이 하지 않더라도 잘 엉키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윤활제 같은 것도 잘 나오기 때문에 눈이 많이 오고 춥고 밖에서 잘 지내야 되니까 비가 와도 이게 다 흘러내리는 거죠. 잘. 이런 부분들이 있고 속털도 특히 목 주위를 보면 되게 풍성하게 추울 때는 목만 따뜻해도 일단 방안이 잘 되기 때문에 이 목 주위에도 풍성한 털이 가지고 있다는 거. 이게 매우 큰 특징입니다. 노르웨이 숲 고양이 같은 경우는 털 자체가 귀털이 많이 자라요. 귀에도 털이 많이 풍성하게 있다라는 거. 그리고 뭐 털의 색깔은 딱 한 가지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어서 백색부터 되게 다양한 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정한 색의 노르웨이 숲이 있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역사 자체는 1000년 정도 돼서 오래되긴 했지만 정식으로 미국 고양이 애호가 협회에 등록된 거는 1970년대라고 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재미있는 이제 바이킹 노르웨이 신화 하면 유명한 신화가 있죠. 마블 좋아하세요? 마블에는 노르웨이 신화 속의 설화의 주인공들이 나오거든요. 대표적인 강력한 신화 천둥의 신 토르랑 로키가 나옵니다. 그래서 천둥의 신 토르가 이 노르웨이 설화에 나오는 신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왜 여기서 노르웨이 숲이 왜 나오냐? 바로 천둥의 신인 토르가 다산의 신인 프레이야라는 신에게 바로 이 노르웨이 숲을 선물로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산의 신인 프레이야는 이 거대한 고양이 이 노르웨이 숲을 내 마차를 끌어라 해가지고 마차를 끄는 고양이로 사용했다라는 설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노르웨이 숲이 다산의 신인 프레이야의 전차를 끌면서 하늘을 날아다녔다는 어떻게 보면 재밌는 설화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바이킹족들은 다산을 상징하는 선물로서 노르웨이 숲 고양이를 다른 가정에 선물로 주기도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제가 메인쿤하고 노르웨이 숲하고 좀 다르다고 했잖아요. 이게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노르웨이 숲이 좀 더 삼각형에 가깝다. 삼각형이고 메인쿤은 뭔가 약간 사각턱에 가깝다. 메인쿤은 뭔가 네모난 얼굴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노르웨이 숲은 약간 역삼각형에 가깝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노르웨이 숲의 성격을 얘기한다면은
야생 고양이에 가깝죠. 많이 활동성이 되게 높고 호기심이 되게 많고 하기 때문에 되게 사람에 대한 친화도도 높고 짜증도 잘 없고 호기심이 많아서 장난감에 대한 반응도 되게 높은 편이고요. 그래서 조금 더 환경 자체를 좀 풍부하게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노르웨이 숲을 입양해서 같이 생활을 한다면은 조금 캣타워나 캣워크나 이러한 것들 아니면은 좀 상호놀이, 인터랙티브한 조금 놀이를 많이 해주실 필요가 있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채워주지 않으면은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신 사람에 대한 친화도가 높고 외부인에 대한 두려움도 적은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아이가 있는 가정이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외부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사교적인 분들한테는 노르웨이 숲 같은 고양이들이 오히려 어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형견, 중형견, 대형견 했을 때 대형견이 좀 수명이 짧은 편이에요. 하지만 고양이에 있어서 대형묘에 속하는 이 노르웨이 숲이나 메인쿤은 수명이 짧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르웨이 숲의 평균 수명은 14년, 14살에서 16년까지 살고요. 대형묘이기 때문에 노르웨이 숲이 유전병이나 호발되는 질환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특히 체격이 크기 때문에 어떤 관절 질환이라던가 특히 슬개골 탈구와 같은 무릎 질환이 조금 잘 발생할 수 있고요. 고관절 탈구라던가 고관절 이형성과 같은 골격계 관련된 문제도 잘 발생하는 걸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좀 염려되는 거는 심근비대증 관련된 질환도 호발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노르웨이 숲 관련돼서 입양을 하신 분들은 순환기 검사도 받아보실 필요가 있고요. 호상구성, 유가족성, 복합제라고 하는 보통 피부염 같은 것도 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이런 감염이 보이는 경우에는 빠른 치료를 받으실 필요도 있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노르웨이 숲 고양이는 그래도 많이 체격도 크고 튼튼한 편이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친구들 이렇게 에너지 많고 그러기 때문에 이 친구들과 생활을 하려면은 꼭 나무 타기, 캣타워, 수직 공간 이런 거 꼭 절대적으로 많이 풍부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혹시 저희가 아직 소개하지 못해 드렸거나 아니면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묘생사전에 소개하고 싶은 고양이가 있다면 댓글로 적어주시고 요청해주세요. 그럼 저희가 많이 달리는 댓글 중에 엄선해서 그 종에 대해서 준비해서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신비한 묘생사전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댓글까지 부탁드릴게요. 안녕.